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 추가됐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시청 본관도 방역이 뚫렸고요. 사랑제일교회 인근 체대 입시학원에서도 학생 18명 이상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미 재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일단 감염병부터 잡자는 입장과 서위 주가 경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반찬 토론에서 뜨겁게 토론해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노동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죠.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하루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카드를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보다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애청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회, 카페, 방송국, 심지어 야외인 놀이공원에서까지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는 위기 상황,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서 감염병부터 잡아야 한다. 찬성 입장이고요. 자, 반대로 반대 입장은 반년 넘게 이어져온 자제, 금지, 축소. 지금까지 너무 지쳤다. 지금처럼 방역수칙 지키면서 먹고 살기는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반찬 토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어떤 문제들과 좀 다르게 조금 무거운 마음입니다. 네, 그러게요. 예, 잠잠한가 했더니 또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도 비상이 걸렸거든요. 예. 저도 방송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찌 보면 사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 체감하기 힘들었는데 확실히 주변까지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고 이 문제를 진짜 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좀 예. 신중히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방송하시는 타 방송국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낙연 지금 후보자가 그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음성이고요. 자가격리 그렇군요. 들어갔습니다. 예. 예. 팀장님은 뭐 문제 없으시죠? 제가 이제 원래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당대표 토론회 때문에 하루 쉬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자가격리 들어갈 뻔했던 상황이어서 확실히 좀 체감하는 게 좀 다르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코로나19 예상치도 못했던 확산세로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3단계로 가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3단계는 아직 시행이 된 적이 없는데 만약에 3단계 가게 되면 10명 이상의 모임하고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역 측면에 최후의 보루고 그렇게 되면 등교 수업도 중단되고 학교 유치원 같은 곳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만 가능하고요. 예. 기관 같은 경우는 필수 인원 제외하고 재택근무, 그다음에 민간은 같은 조치를 이제 권고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이미 재택근무를 시작한 회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 사실은 야구 같은 경우는 관중도 조금 받았었는데 예. 아예 경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 폐점해야 되고요. 그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정말 필수적인 이동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금지가 된다. 그렇군요. 지금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스포츠 경기는 아예 못하고 그렇죠. 또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팀장님이 지금 열거하신 내용 중에는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도시간 이동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SNS 등을 통해서 3단계로 격상되면 이동 제한이 펼쳐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상향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동 제한 지침은 어느 단계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3단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 간의 이동을 막진 않지만 그냥 집에서 좀 머무르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 제한에 대한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서울시와 중대본 차원의 결정인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필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뉴욕 등에서 락다운이라고 이런 비슷한 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락다운은 이동 제한 조치입니다. 이제 락이라는 게 걸어 잠그다라는 뜻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들이 또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이동 제한 조치를 했던 거고요. 사람의 이동을 아예 제재하는 봉쇄 조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회사나 학교, 카페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고 미국 포함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했던 곳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확산세가 빠르긴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3단계 격상 요건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3단계로 격상될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이렇게 되려면 기준이 있어요. 일일 확진자 수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면서 일주일 이상 발생했을 때 평균 확진자 수가 그 2회 더블링 이건 뭐냐면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서 2배로 발생하는 게 2번 발생하면 이게 3단계로 격상이 되거든요.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100에서 200명 이상 발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뛰어오르는 더블링 발생이 2번 이상 나타나는 조건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확진자들이 아직까지는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제대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쁜 지화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막아야 합니다. 방역 대책을 강력하게 하더라도 내수시장 경제는 순조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출이 어려우면 정부 재난지원금 몇 번 더 하더라도 내수시장을 활발하게 좀 이뤄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막아야 한다.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앉아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3단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서민들의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어제보다는 확실히 거리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이는 좀 확진자가 많아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3단계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생업에 지장받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같은 경우도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자, 오늘은 저와 전민기 팀장님이 조금 입장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무거운 사안이라 조금 저희가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4651번님께서는 우리 전민기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광화문 집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모든 집회 허가만 안 해주면 됩니다. 또 이런 집회들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4923번님 여태까지 겪으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3단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고 5374번님 쉽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당분간만이라도 3단계 찬성입니다. 다른 국가를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문정 0945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조금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뭐 3단계의 어떤 적극적인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선택적인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3단계 격상은 찬성하는. 해야 한다. 이제는 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게요. 이거는 뭐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3단계가 되면은 이 거리두기로 인한 파장이 결국엔 개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 격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마비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대본 회의는 3단계로 격상하면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충격이 올 것이고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좀 확산세를 저지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좀 함께 노력해 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뭐 따라올 수 있는 조치들은 결국에는 그 개인 영세업자분들을 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하고 또 감면해 주고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좀 그런 큰 충격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4203번님께서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 모두 노력합시다 하시면서 그래도 3단계는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찬성입니다 하셨고 0113번님 뭐 제가 또 우려하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3단계로 격상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찬성이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발생했을 때 국가 간의 이동 막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겨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처럼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좀 더 악화되는 걸 막는다 하면은 3단계로 격상되는 걸 좀 미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630번님 단기간만이라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딱 2주간만 전국민 자가격리 어떨까요 하셨는데 와 전국민 자가격리. 그러니까 그 의견도 공감은 합니다만 아까 그 전에 소개해 주신 문자가 좀 마음에 와닿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업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그분들은 진짜 하루하루 또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확진세가 지금보다 더 가팔라지고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무조건 하지 말자라고는 또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해드릴 세 분은 좀 동일한 의견인데 7267번님께서는 일부의 일탈로 전 국민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은 반대입니다.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뭐 지난번에 신천지대도 그랬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또 탈출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게 참 좀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다라는 좀 아니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안일함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마스크 착용도 약간 코 밑으로 내린 경우도 있고.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방심했죠. 그런 방심이 지금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런 방심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더 강력하게 개인의 어떤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자가격리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웬만큼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좀 집에 계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747번님께서도 왜 교회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날까요? 종교생활 2주 안 하면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제발 자제 부탁드려요 하셨고 3857번님 격상 3단계보다는 집회와 종교시설을 규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 교회와 집회의 미온적 조치가 이런 일을 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금도 방역수칙 잘 지킵니다. 교회와 집회 이 두 가지만 잡아도 진작에 종식됐을 겁니다 하셨는데 사실 좀 이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뭐 현재 법으로는 뭐 또 강력히 처벌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뭐 법을 만들고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뭐 추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3635번님 애청자입니다. 자영업자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최소 한 달간 3단계 전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팽팽히 의견이 좀 맞서네요. 자영업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의 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달간만이라도
3단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의견이. 이걸 보는 시각차인데 진짜 소탐대실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예. 7028번님, 마스크 안 쓰고 큰 소리 치고 계속 다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요? 가족이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3단계 간이마니까지 왔네요. 개인적으로 3단계 해서라도 코로나 꼭 막아야 합니다. 예. 3772번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냐 싶어요. 정말 무섭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꼭 3단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네. 지금 부산 기장의 경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공기관과 시설물은 휴관에 들어갔고요. 각종 행사, 모임이나 교육 등 모든 집합 행사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짧고 지금 많은 애청자분들도 의견 주고 계신데 강력한 방역 활동이 오히려 경제를 다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코로나19 셧다운 조치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거든요. 예. 시행한 국가들 보면은. 그래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73년 만에 역대 최악입니다. 예. 비교적 좀 경제가 건실한 독일도 마이너스 10.1%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액 한 4조 2천억 원 정도 추정했고요. 취업 유발 인원 3만 6천 명 정도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 직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되면서 지금 분석이 현실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3단계 격상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도 정말 큰 어떤 손실을 좀 감안하고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찬성 2주 정도만 불편하더라도 개개인이 촘촘하게 방역칙 지켜서 코로나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2주 정도만 불편하고 코로나 잡히면 경기도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이런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예. 지금도 보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취약계층이거든요. 거기에 좀 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특정하고 평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에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월 평균 한 35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결국에는 또 시행되면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저소득, 저학년, 청년층, 여성,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좀 안전망을 마련한 상태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한 2주 자가 격리해도 상관없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정말 오늘 많은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좀 지쳐 있다. 이런 좀 느낌을 받는데 1222번님께서는 법이 너무 약하고 강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4647번님, 저는 3단계 격상 반대입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정말 몇몇 분들 때문에 저같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7479번님,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회 이야기하시면서 또 집회한다는데 큰일입니다. 제발 좀 자제합시다. 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7.3%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뭐 좀 아파도 쉴 수가 없다는 건데 또 수도권 소재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첫날부터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제는 좀 강한 강제력이 동원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2단계 내용도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행정 지침이 막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 어떤 분이 의견 주셨지만 개개인이 좀 잘 지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 개학 앞둔 아이들도 지금 학습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 또 지금 문 닫게 되면 사실 고3 학생들도 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진 속도라든지 확진세를 좀 지켜보면서
뭐 또 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3단계 가면 그땐 또 국민이 한마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어떻게 함께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좀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바로 3단계 시행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차분히 상황 지켜보면서 잘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대책에 대해서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합니다. 네네. 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정부 시민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좀 정말 이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해요. 자,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전민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는 요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사전에 녹화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동작 따라 하시면서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오늘은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바닥에 앉아서 고관절을 회전시켜서요. 이 고관절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고관절이라 우리 몸의 골반 그리고 또 허벅지 뼈를 이어주는 관절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다리를 걷도록 걸을 수 있게 하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위에도 좀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다리 움직일 때마다 여기 좀 하체 부분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셔서요. 고관절을 좀 유연하게 이완시키는 그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관절염 예방 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 통증이 좀 심해지기 전에 오늘 스트레칭 배우셔서 따라해 보시면 통증도 없고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다리를 움직일 때도 고관절 통증 없이 안녕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매트 바닥에 닿고요. 쭉 펴서 다리 쭉 펴서 앉아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 다리를 안으로 접어서요. 앞바다리 하듯이 오른 다리는 안으로 접어서 오른발 뒤꿈치가 나의 회음부 가까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접어보시고요. 왼다리는 바깥으로 접어볼 거예요. 그래서 왼발 뒤꿈치가 나의 왼쪽 엉덩이에 마주 닿을 수 있게. 자, 그렇게 바깥으로 접어보시고요. 자, 두 무릎을 일직선상 나란히 위치할 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때 무릎 통증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양 무릎 사이를 넓게 벌려주셔도 좋고요. 엉덩이 아래에 담요나 쿠션을 깔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만약에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일직선상으로 두 무릎이 올 수 있게 나란히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등 뒤로 가져와 볼게요. 네, 손뒤침. 그리고 왼손은 왼 바닥 옆에 내려둘게요. 자, 그리고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 길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왼쪽으로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면서 왼쪽 엉덩이 왼좌골 바닥에 무겁게 눌러 앉아 볼게요. 네, 그렇게 5초 호흡 이어갑니다. 5초 호흡 이어가셨으면 다시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세트.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한 세트 하셔서 총 3세트 이어가시면 되고요. 이때 왼쪽 좌골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좀 아파요. 네. 그렇게 상체 왼쪽으로 기울이실 때 왼쪽 좌골 아프실 거거든요. 그때 호흡과 함께 좀 왼쪽 엉덩이 무겁게 바닥으로 누르듯이 그거 주의하시면서 이 동작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갈 때 좀 왼쪽 엉덩이가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동작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영화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거나 번갈아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아이로 둔 맞벌이 부모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애를 태우는 상황이 종종 발견됩니다. 할 수 없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휴직하는 상황도 있던데요. 자, 오늘은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 또 지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는데요. 이 시간 상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고민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 봄만 해도 네. 가을쯤으로 가면 코로나19 이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 가고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좀 노무 관련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예, 뭐 맞습니다. 사업자분도 그렇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서로 좀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네. 뭐 엄마가 사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아빠, 네.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보고 자료에 의하면요, 코로나19 때문인지 전체 육아휴직 수가 작년 동월 대비 같은 달 대비해서 한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약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증가 비율은 작년 대비 34% 정도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자 4명 중에 1명이 남성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약 57% 정도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고 문화를 좀 더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 보면은 예전보다는 이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대기업에 좀 편중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돌봄에 문제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최근 육아휴직률이 늘어난 데는 또 이 코로나19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올 초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단위로 10일까지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가족 돌봄 휴가는 비용이 그냥 무급으로 처리되니까 긴급 돌봄 자금 비용을 정부에서도 지원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역부족이어서 육아휴직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맞벌이 부부시거나 어린 자녀 키우는 분들은 귀 쫑긋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노동법에서의 모성보호제도 또 임신, 출산, 육아의 총 3단계로 나눠서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네네. 먼저 임신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대부분 토요일 날 오전 이용해서 병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라고 해서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만 하면 사실 일하지 않는 토요일 아니고 그냥 평일에 근로시간 중에 방문하셔서 받더라도 유급 처리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모르고 아직까지 직장에서 이걸 허용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유사산 시에 임신 주수별에 따라서 유사산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걸 역시 2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출산으로 인한 휴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출산 전후 휴가, 산전후 휴가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자 출산 휴가 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해당되는 경우겠죠. 출산 전후 휴가 총 90일인 거 다 아시고 다만 출산 후에 45일이 부장돼야 됩니다. 뭐 일에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45일은 출산 후에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바뀐 거 배우자 출산 휴가는 예전에는 5일이었는데 10일로 됐고요. 지금은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10일은 그냥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고 대신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90일이 지나면 출산 후에 90일이 지나면 사용하시지 못하시니까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5일은 출산 후에 바로 그렇죠. 우리 임신하신 출산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그러면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7월부터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다가 소득 활동을 하시다가 그 출산한 여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뭐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저출산이 만성화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출산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대신에 요건이 있는데 18개월 출산 전에 18개월 동안 한 3개월 정도 소득 활동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일은 출산일 포함해서 30일 뒤부터 신청을 하시고 1년 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받을 수 있죠?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셨더라도 19년 7월 이후에 출산하셨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면 굉장히 아깝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복이 원래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산하시면 그 지원금 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중복 지원은 제한되지 않으니까 요것도 챙기시고 그것도 챙기시면 돼요. 둘 다 뭐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육아기 보호제도로 넘어가 보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아는 사실일 텐데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연령에 대한 기간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최대 그 1년에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고요. 올 2월부터 올 3월 31일부터죠. 그 원래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쓰실 수 있는 거죠. 2년까지. 합해서 2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소규모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회사 차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멀리 보면 사실 필요한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부 지원금이 포함이 되는 거죠. 왜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워낙 소규모 기업에서 하면 허용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아직까지 깔려 있는데요. 이런 인식들을 조금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돼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라는 거고요. 대체 인력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기만 하면 간접 노무비 등을 포함해서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부여했으니까 그 자리에 누구 대체 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인력당 1인당 8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80만 원. 네. 자, 또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 중에 사후 지급금 제도도 개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우리 육아휴직을 갔다 오신 그 여성이나 남성 근로자분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 중에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그러니까 직장 복귀하고 뭐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6개월 근속 후에 25%를 일시불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자진퇴사했거나 그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한 경우거나 그다음에 폐업했거나 뭐 회사 불황으로 공고사직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 안 하면 지급 안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해당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안 하더라도 25%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육아 출산 관련된 노동법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 관련해서 고민이나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노무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칭찬 문자만 좀 오고 있습니다. 4203번님께서는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쫄깃쫄깃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하고 충분히 도움받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쁜 지환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시간으로 늘리면 안 될까요? 너무 짧아요. 좋은 정보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정보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네. 예, 청취율이 좀 많이 오르면 저희가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3415번님.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하셨는데 그 아까 전에 프리랜서. 네, 맞습니다. 예. 출산 전에 18개월 동안 3개월에 대한 3개월의 소득 활동을 입증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출산 후에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예.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챙기시길 바라고요. 네. 5909번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임신 중입니다. 출산 휴가 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 휴가도 끝나는 건가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거 이제 사용자하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업자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는 거라서 출산 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도 똑같은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그 계약 기간을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늘려준다고 하면 예. 또다시 육아휴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조금 부담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육아휴직 쓰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데 그걸 예. 어떻게 허용해 주냐고 하는데 우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만큼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은 기간제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으니까 조금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고용을 유지해 주시면 서로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5392번님, 네. 일주일간 7.5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정확한 시급이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요거는 월급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상 시급을 산출하려고 하면요. 예. 일주일에 7.5시간이니까 이분은 실근로시간 7.5시간이라고 하면 일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일주일에 7.5 곱하기 월급제라고 할 때 월급 나누기 7.5 곱하기 4.345주 하면 요게 이 사람이 한 달에 유급으로 인정돼야 되는 시간이 딱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 나누기 1개월의 총 유급 인정 시간 수로 나눠주면 통상 시급이 나와요. 예. 이 통상 시급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장 근로하거나 했을 때 연장 근로 시간 곱하기 1.5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께서는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 주신 분이 7.5시간의 시급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뭐 지금은 8,590원이니까 2020년도에는 8,590원 곱하기 7.5 하면 일주일에 주급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165번님, 출산 휴가 90일의 기간을 서로 합의로 단축해 시행할 수 있나요? 출산 후에 45일만 부여하는 것은 안 됩니까? 하셨네요.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이 왜냐하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너무 그냥 시장에만 맡겨두면 우리 그 약자인 근로자분이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거라서 네,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90일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후에 45일이 꼭 부여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만 모든 걸 맡겨두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0218번님,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쓰면 연차에 영향을 받나요? 사람마다 말이 좀 너무 다릅니다 하셨네요. 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출산 휴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사용하시더라도 연차에 전혀 연관에
그 영향받지 않습니다. 출근한 걸로 하고 똑같이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받는 건 없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육아휴직 갔다 오시면 그 일수만큼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예.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전혀 영향 없다.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5912번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최근에 시험관으로 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시험관과 관련한 이 노동법의 제도가 있나요? 하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라고 있습니다. 예. 연간 총 3일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최초 1일은 다만 좀 아쉬운 게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2일은 이제 무급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사용자들은 그러면은 난임치료 휴가 3일 인정해주는데 1일은 유급이니까 주휴수당 영향 안 받고 2일은 무급이라고 하니까 그 가는 날은 그러면 걸근이니까 거기에 대한 무급이랑 주휴수당도 까야 되는 거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공제해야 되는 거냐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노무사님 잘 말씀하시다가 네. 까야 된다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법에서 정해준 휴가에 대해서 그날만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휴수당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2502번님. 아까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에 휴일은 포함 안 된다고 하셨는데 출산 휴가 일수 계산 시에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아, 네. 요게 조금 아쉬운데요. 예. 사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을 역일상 일수, 달력상의 일수를 그대로 차용을 하기 때문에 휴일도 다 포함됩니다.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날에 대해서만 10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출산 전후 휴가는 다 포함해서 90인 거니까 조금 아직까지 그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3352번님. 네. 연차 휴가를 1년 안에 다 못 쓰면 소멸되나요? 해당 사장님은 연차 휴가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는데 네. 이달 말이면 1년이 지납니다. 하셨네요. 아닙니다. 연차 휴가가 1년이 지나면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휴가 사용권이 소멸되는 거지 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전으로 봐야 되는 미사용 수당으로 변한다. 환가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는 쓸 수 없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3년까지고요. 그렇죠. 예. 네. 자, 8858번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근로장려금 19년 12월 14일 입사했습니다. 2년 동안 준다는데 24개월 주는 것이 아닌지요? 16일을 1년으로 친다 합니다. 하셨네요. 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세무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근로장려금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는데요. 자, 그러면 혹시 다음 주에라도 이 질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청자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담 조금 일찍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도 뒤늦게 노무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 저희가 답해드리지 못함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